먼저 A형 감염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A형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약 6,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2005년 대비 거의 10배나 되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서너 배 급증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A형 감염 주의보를 발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형 감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몇 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어떻게 발병했고 어떤 전염 경로를 거쳤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A형 감염 환자가 급속히 증가를 하니까 자세한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결과 유아원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직원들이 기저귀를 갈고 난 후에 손 관리가 깨끗이 되지 않고 퇴근한 것을 중심으로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A형 감염 발생이 줄었다는 겁니다. 몇 건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발생했고 환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런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부의 학회 등에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만 조사를 한다면 우리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현상에 대한 대처에만 그치게 되면 앞으로 매년 점점 더 많은 A형 감염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당장 내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1차적으로 이제 발생 병원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 많은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그 이제 받쳐지지 못해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전국 조사를 이제 표본 샘플을 통해서 전국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예방 접종뿐만 아니고 이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손 씻기, 끓여 먹기, 뭐 또 해외 나가서 걸려온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이제 감염 경로를 촉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병원 감염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연구 용역을 보면 작년에 전국 400병상 이상의 57개 병원에서 1871건의 병원 감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병상 이상의 큰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소병원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의 특성상 병원 감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병원 감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서 32%까지 병원 감염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 감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 병원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에 감염 관리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감염 관리 전문가가 없는 병원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감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종 지침과 홍보도 해야 하는 병원관리본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역할이 부족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감염관리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병원 감염에 대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염관리 간호사가 없어서
정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간호사라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2번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감염 관련 지침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침도 아직 없습니다. 병원 감염에 대한 홍보도 적극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홍보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일단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가능성을 점검을 했고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병원 감염 관리 학회하고 합동으로 지금 이제 그 일을 추진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총무과 지적하신 대로 광범위한 예방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를 할 예정이고 중환자실이나 각종 수술실에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 관리 지침을 이제 공동으로 지금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병상 미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그 전담 감염 관리 그 간호사나 의사가 없는 곳은 우선 그 일반 간호사라도 교육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학교 전염병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초등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전염병에 감염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6년에 12,000명이었는데 작년에 19,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학교 전염병 감시 시스템이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학교 전염병 표본 감시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와 학교 보건교사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교에 이 시스템의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초등 고등학교의 65%에만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같은 지방 경우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전염병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이 시스템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전염병 감시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곳들이야말로 오히려 보건 환경이 더 열악한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을 질병관리본부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데 아예 전염병 감시 시스템 자체에서 그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건교사 문제가 비록 교육과 기술부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전염병 감시 시스템에서 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보건교사가 확충될 때까지 그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도 하고 관리 지침도 주고 또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건교사가 있는 부분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나마도 이제 이게 법적인 게 아니고 그 보건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좋은 그 데이터를 수집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보건교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매년 1,000명씩의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 사업에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일부 그런 그 할당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 의원님의